요거는 뭐 말이 심포지엄이라 그래서 어려운데 그냥 학술회, 뭐 발표회 요런 겁니다. 좌담회, 학술회, 발표회. 그 양봉인의 날 가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부스에서 물건 팔고 뭐 가수 와서 노래만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강당 같은 데에서 학술회를 또 해요. 그래서 그때 온 사람이 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요런데 이 양봉학과 교수, 또 농진청에 있는 양봉과 뭐 연구원 요런 분들이 와가지고 다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서울대에도 양봉학과가 있어요? 아, 농대가 있으니까. 네. 농대. 농대 양봉과가 있어요. 가축 속에 양봉이 들어가는. 네,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날에 이제 있었던 거를 말씀드릴 건데 큰 주제가 세 개였어요. 세 개였는데 하나는 이제 월동을 어떻게 나야 잘 나는 거냐. 하나는 진드기 요거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잡기 힘드냐. 요게 하나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기본적인 벌통을 어떻게 배치해라. 처음 양봉을 시작하면 벌통을 이 방향으로 놔라, 저 방향으로 놔라. 요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양봉통은 다 놓으셨으니까 그 벌통 놓는 거는 간단하게 할 거고 이 깊게 할 거는 진드기 잡는 거랑 월동 나는 법 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벌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양지 바른데 놔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방향은 동쪽 아니면 남쪽. 방향은 남쪽이 최우선이에요. 남쪽이 최우선인데 남쪽이 안 되겠다 그러면 동남쪽도 안 되겠다 그러면 동쪽. 그런 식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북쪽이랑 서쪽으로 놓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놓고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세 번째로는 이 바닥 있잖아요. 바닥이랑 벌통을 반드시 띄워 주셔야 돼요. 띄우고 거기에다가 방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주셔야 돼요. 뭐 바닥이랑 한 50cm 이상 띄워 놓으면은 습기가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50cm를 띄워 주시던지 아니면은 방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깔아놓고 스티로폼 이런 걸 깔아놓고 벌통을 놔주시던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벌통이 나무통이에요. 나무통이고 스티로폼 벌통을 쓰더라도 벌들이 습성이 바닥에 구멍을 뚫어요. 스티로폼 벌통 바닥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벌통 내부는 항상 습도가 50%, 60%로 유지가 돼야 돼요. 습도가 그거 이상 올라가면 질병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습기를 반드시 막아주셔야 되는 거고. 뭐 혹시 바닥에 바로 놓으신 분 있어요 여기? 없으시죠? 이거 원장님이 맨날 강조를 하시는 거니까 바닥에 바로 안 넣으시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놓으시고 이제 여름에 이 양지 바른 곳에 놔두라 그랬잖아요. 여름에는 그렇게 되면은 볕을 너무 많이 받아요. 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볕 가림막 요런 거를 하나씩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갈 거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첫 번째 월동을 잘 나는 방법. 이런 말이 있어요. 양봉을 잘하는지 보려면은 월동을 잘 나는지를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봉을 잘하는지 보려면 월동을 잘 나는지 봐라. 혹은 월동 나는 게 진짜 양봉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봄, 여름 알아서 잘 살아요. 알아서. 막 새끼 엄청 나와서 봄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하세요. 벌이 너무 많이 불어.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러다가 열통 되면 어떡해? 가을 되면은 벌이 한 통으로 줄었다 그래. 매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년 항상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고 항상 그렇습니다. 봄,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잘 살아요. 진짜 양봉인의 기술은 가을, 겨울에 나옵니다. 그래서 월동을 잘 나는 게 진짜 기술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벌을 쉬게 해주셔야 돼요. 벌을 쉬게. 왜 벌을 쉬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천천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월동벌, 겨울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요게 봄벌이에요. 봄벌. 봄, 여름벌이에요. 이게 겨울벌이고, 얘는 뭐가 하얀 게 가득 차 있죠. 얘는 하얀 게 뭐 많이 없죠. 하얀 게 다 지방이에요. 지방. 이게 신기한 게 가을에 태어나는 벌들은 기본적으로 배에 지방을 많이 갖고 태어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는 벌들은 약간 커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을에 태어나는 벌들은 이 배에 지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봄, 여름에 활동하는 벌들은 지방이 없죠. 왜 그러냐? 지방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도 지방, 이 뚱뚱한 사람은 더위를 많이 느껴. 전 더위 엄청 많이 느껴요. 여름이 제일 싫어. 더위를 엄청 많이 느껴요. 마른 사람은 더위를 좀 안 느껴요. 추위를 많이 느끼고.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체내에서 열을 만들어 주잖아요. 겨울벌은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열을 만드는 게 일이에요. 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배에 지방을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자, 배에 지방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먹을 이 봄, 여름에 있는 애들은 지방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꿀을 맨날 많이 먹고 다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위가 엄청 커요. 꿀 먹을 공간이. 얘네는 지방이 많아요. 꿀 먹을 공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요. 따라서 먹기도 많이 안 먹고 일도 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을 내고 몸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벌이랑 겨울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몸 안에 단백질 수치가 겨울벌이 훨씬 높았어요.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겨울벌은 태어날 때부터 겨울을 대비하려고 몸 안에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를 엄청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몸이 큰지는. 예? 아, 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확실히 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유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는지 몰라요, 사람은. 하지만 자기들은 겨울이 오는 걸 알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태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 태어난 이 겨울벌인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로는 수명이 길어요. 자, 그 일벌이 보통 며칠 산다고 배우셨죠? 20일? 또 태어나는 거 말고 수명. 수명 50일. 네. 평균이 한 3개월이고 겨울에는 한 5, 6개월 살고 또 농번기에는 아주 한 2개월 살고 그런다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딱 포인트 집어주셨는데 사장님이 일하는 거에 따라서 봄, 여름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45일 산다고 봐요. 봄, 여름에는 평균적으로 45일 산다고 보고 요 이제 겨울에는 평균적으로 그냥 150일 가량 산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벌통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최대로 오래 산 놈이 240일 살았어요. 3계절 걔는 사람으로 따지면 장수 한 300살 산 거죠. 네, 걔는 300살 산 거예요. 혼자 겨울에 태어나서 3계절을 다 맛보고 죽은 벌도 있어요. 오래 살면은 막 240일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이제 45일 사는 거는 다 봄, 여름 벌이에요. 이렇게 100일 이상 사는 거는 다 겨울 벌입니다. 월동벌. 왜 그러냐? 아까 보셨죠? 배에 지방 엄청 많아요. 애초에 오래 살라고 태어난 놈들이에요. 걔네들은 오래 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을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월동 성적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은 여름벌은 그냥 평균 수명이 35일, 겨울벌은 150일이잖아요. 그런데 겨울벌은 노동을 안 하고 육아를 안 하고 가만히 쉬었을 때 평균 150일을 사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육아를 시켰어요. 사람이 일부러 벌통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겨울에 일부러 육아를 시켰어요. 수명이 며칠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네. 30일. 네. 150일을 살라고 태어난 놈들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얘네는 일을 멈출 줄 몰라요. 일을 하다 보니까 수명이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월동벌을 쉬게 해줘야 되고 태어난 천수를 누리도록 수명을 길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육아라 그랬어요. 그 벌의 수명을 낮추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아 또 뭐 있을까요? 집 짓는 거. 예, 그쵸. 집 짓는 것도 그렇고. 채밀. 예, 그것도 육아고.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시네. 사양. 예. 먹이 활동. 먹이 활동도 똑같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이맘때에는 육아뿐만 아니라 먹이 활동도 멈추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판을 왜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는지. 그거를 계속 키우느라 힘을 써가지고 수명이 줄어듭니다. 또 사양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양도 왜 남은 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지. 남은 걸 그대로 놔뒀을 때 얘네들이 다 먹으면 다행인데, 첫 번째로는 절대 다 먹질 않아요. 먹질 않고, 두 번째로는 사양을 물어가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양이랑 봉판 반드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양이랑 육아를 오래 하면 할수록 150일 살 놈이 30일밖에 못 산다. 이게 월동을 잘 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12월이니까 10월 달에 벌이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뭐 10월 1일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월 1일에 벌이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봄벌 언제 깨우죠? 우리 봄벌 받기 언제 하죠?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초.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계산하기 쉽게 그냥 2월 말이라고 할게요. 2월 마지막 날. 2월 마지막 날이 24일인가요? 28일. 2월 28일. 요때까지 살아야 돼요, 벌이. 그럼 세 볼게요. 10월, 11월, 1월, 2월. 2월까지 살아야 돼요. 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0개월. 그쵸. 그렇게 살게 해줘야 돼요. 평균 수명이랑 딱 맞죠. 우리가 이 겨울 동안에 한 끗만 잘못해도 150일을 못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때 150일을 못 사면은 뭐가 발생하냐? 아우, 졸업하셔도 되겠네 이제. 아우,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겨울에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벌이 재수명을 못 살면 발생하는 게 요거예요, 춘감이.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 막 이 벌이 봄에 갑자기 줄어들었으니까 아이고 무슨 병이 있나? 아니면 어디서 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겨울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심포지엄에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겨울에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춘감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봉판이나 육아나 먹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먹이 많이 주면 잘 살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춘감 현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벌 수명을 늘려줬습니다. 벌 수명을 늘려줬어요.
두 번째는 진드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진드기 처리. 이번에 이제 한번 그 큰 주제로 꿀벌 실종 관련해 가지고 그 원인을 또 찾는 걸 막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은 조금 이따 말씀해드리고, 진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진드기를 방제를 하려면은. 진드기가 이름이 바로아응애입니다. 정식 명칭이 바로아응애예요. 응애. 이건 외국에서 저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바로아라고 부르는 거고, 응애랑 진드기랑 종류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다 진드기라고 부를 뿐입니다. 정식 명칭은 바로아응애고, 꿀벌의 유충이나 번데기, 성충 등에 기생을 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놈들이 꿀벌한테 붙으면은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아까 그 기어다니는 벌 있죠? 그리고 뛰어다니는 벌, 마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육이 마비돼서 날질 못하고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기형으로 만들어 버려요. 날개를 기형으로 만들어 버리고, 번데기 같은 경우엔 수명이 짧아지고 성충은 육아력이 또 좋아집니다. 이게 내역봉으로 태어나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하는 일이 내역이잖아요. 내역을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뒤에 태어나는 애들도 부실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채밀량은 당연히 감소시키고요. 봉군의 모든 이 저거를 감소시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찐득인데, 찐득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에 붙어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배에 붙어 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거기가 지방질도 많고 내장이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꿀벌의 배인데 진드기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층이 있어요. 층이 요거를 꿀벌이 이렇게 있으면은 크게 그려드릴게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또 이렇게 있어요. 배가 길게 있는데 이게 배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디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 마디 안에 들어가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연약한 피부에 빨대를 꽂고 바로 간을 빨아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이거는 그 단면을 나타낸 거고 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와 응애라는 거, 응애라는 게 생활사가 어떠냐? 첫 번째로 이 벌 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벌 몸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던 애들이 유충 단계에 꿀벌 응애 침입하면은 봉개가 되는 순간 소방으로 들어갑니다. 소방으로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로얄 젤리 안에 숨어 있어요. 로얄 젤리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번데기가 형성이 되면은 몸에 들러붙습니다. 몸에 들러붙어서 계속 들러붙어 있다가 산란을 해요. 그 봉개 안에서. 첫 산란 이후 30시간 간격으로 2번에서 5번까지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리 들어가면 5배수로 불어나온다고. 얘네들이 이 안에서 한 5마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암컷도 나왔다가 수컷도 나왔다가 일벌이 나오면은 따라서 나옵니다. 따라서 나와요. 다시 또 일벌 몸에 붙어서 다른 소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있으면은 5마리가 되고 5마리가 있으면 25마리가 되고 계속 늘어납니다.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봉군 내 꿀벌 응애 피해는 뭐 수명이 단축되고 일벌이 체중도 감소하고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그런 벌의 건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진드기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데 올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확산됐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다가 결론을 낸 게 플루발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약 성분이에요. 플루발리네이트라는 약 성분에 진드기가 저항성을 가졌다. 그 약이 더 이상 진드기한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드기가 많이 번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름도 어렵죠. 플루발리네이트. 이름이 어렵죠. 쉽게 쓰면 요거예요. 왕스에 들어있는 약 성분이 다 요 플루발리네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아까 요 미재 선생님 왕스 넣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말을 하려 그러다 안 했는데 왕스가 사실 쓰기가 편해요. 쓰기가 편한데 너무 쓰기가 편해서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진드기한테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약발이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왕스를 썼을 때 지금까지는 잘 들었는데 왜 올해만 그러냐? 이런 의구심도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못 밝혀냈어요. 밝혀내기가 좀 힘들죠. 대신에 이거를 왕스가 더 이상 약을 안 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이렇게 왕스라는 약을 넣었을 때 그 약이 진드기의 신경체계에 침투를 해요. 진드기의 몸속에 침투를 합니다. 이렇게 뭐 혈관 같은 데에 약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가지고 약 성분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진드기를 죽였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원래는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약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멍이 닫히더래요. 약이 더 이상 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드기가 진화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약이 안 듣는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가장 심한 게 경북이었어요. 경북.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 이 경기도 포천 막 이쪽에서 남쪽으로 봄벌개우로 많이 내려가고 포천 이런 데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미자 선생님 그 진드기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요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한 가지만 쓰셔야 돼요. 뭐냐면은 요거 지금 여기에요. 여기 플루발리네이트라는 게 요거예요. 요건데 우리 지금 익숙한 이름 왕스, 만패, 홍사방, 아시노바, 거기에 만푸 이렇게 다 종류 전부 다 똑같은 약이에요. 여기서 지금 왕스랑 홍사방은 기억나시죠? 아시죠? 뭐 만푸골드라고 또 아세요? 혹시 그 약들 번갈아 가면서 쓰신 적 있으세요? 네. 이번에 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다 다른 약인 줄 알았던 거야. 네. 사실은 같은 약인데 상표가 다르니까 다 다른 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왕스 넣고 다음 주에는 홍사방 넣고 그 다음 주에는 만푸골드 넣었대요.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진드기가 안 잡혔던 건데 앞으로 이런 종류는 하나만 쓰시는 걸로. 이름이 뭐가 됐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스를 썼으면은 다른 종류의 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걸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요 이제
진드기 그 검사하는 법이 궁금하다셔서 그거 말씀드리려 그래요. 진드기도 다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드기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외국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요거 영어로 적혀 있지만 어떤 건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네 군데. 유럽 거는 제가 유럽 말을 몰라서 모르고 대신에 그 미국이랑 캐나다랑 호주에서 많이 나와요. 네. 요거는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니까 미국 겁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예요. 거기에서 아까 서울대 농대에도 양봉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도 똑같아. 농대가 있는데 양봉과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 양봉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런 거 자료를 뿌려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료를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설탕 설탕 검사법이라는 거예요. 설탕 검사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설탕 검사법이고 준비물은 처음에 설탕인데 그 뭐라 그러죠? 설탕 갈아 놓은 거를 분당? 그 영어로 막 슈가 파우더라고 마트 가면 팔아요. 슈가 파우더. 그 빵 할 때 막 그 케이크 만들 때 쓰잖아요. 가루 설탕이라고 그러죠. 가루 설탕. 가루 설탕. 자, 준비물은 가루 설탕이 있으면 돼요. 그냥 설탕 쓰면 안 되고 무조건 가루 설탕 쓰셔야 돼요. 그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가루 설탕이 양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준비하실 때 한 200g 정도. 한 번 할 때 대략 200g 정도 들어가요. 대략.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하얀 시트지. 놔주시고 세 번째로는 구멍 뚫린 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3개 준비하시면은 준비물은 요게 끝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요 통 같은 경우에는 직접 좀 이 기존의 제품이 있는데 제품을 사시거나 한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사시는 게 편해요. 직접 만들려면은 이 뚜껑에다가 송곳 가지고 구멍을 뽕뽕뽕뽕 벌이 못 나올 크기의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귀찮으니까 15,000원 정도 주고 사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준비물을 다 가지고 이렇게 내검을 해줘요. 내검을 할 때 어떤 걸 고르냐면은 먹이장 말고 봉판을 고릅니다. 봉판 중에서도 여왕벌이 없고 충판을 골라줍니다. 여왕벌이 안 붙어 있는 충판. 여왕벌 붙어 있으면 손으로 떼주시고 여왕벌이 없이 충판을 골라주세요. 그 충판에 있는 벌을 봉지 있죠. 봉지나 통에다가 다 털어주세요. 봉지에다 털어주세요. 벌을 털어가지고 이제 모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판에 붙어 있는 벌을 봉다리에 털어요. 걔네들을 이거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300마리를 추려줘야 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김장 봉투 있죠. 이런 걸 준비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 벌을 털어주고 김장 봉투를 이렇게 똘똘 말아서 벌이 날아가게끔 놔둬주세요. 놔두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맞습니다. 내역벌만 남아요. 그 남은 내역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역벌이 한 300마리 정도 되도록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개상에 있는 충판 하나 털잖아요. 내역봉 300마리 나옵니다. 웬만하면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돌돌 말아서 외역봉 다 날려보내고 내역봉만 딱 남겨서 아까 말씀드린 요 통 안에 털어 넣습니다. 통 안에 털어 넣어요. 300마리를 넣고 나서 여기에다가 가루 설탕을 한 200g 정도 뿌려줘요. 200g 정도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통을 이렇게 살살 돌려줘요. 살살 돌리면은 벌 몸에서 열이 나면서 그 안이 약간 습해지거든요. 약간 습해지면서 그 가루가 벌 몸에 막 달라붙어요. 근데 여기서 왜 가루 설탕을 써야 되냐면은 그냥 설탕을 쓰시면은 설탕이 벌 몸에 안 달라붙어요. 녹기만 하고 달라붙질 않는데 가루 설탕을 쓰면은 벌 몸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1분, 2분 계속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주면은 벌 몸에 달라붙어요. 그거를 딱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때 돌려주실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요건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주의해야 될 게 흔들잖아요. 세게 흔들면은 벌 몸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설탕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벌도 다 죽기 때문에 절대 세게 흔들면 안 되고 살살 돌려줘야 돼요. 살살. 딱 놓고 한 3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3분 정도를 기다리세요. 3분 정도 기다리면은 벌 몸에 붙어있던 진드기가 가루 설탕이랑 같이 떨어져요. 가루 설탕이랑 같이 진드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하얀 시트지 요런 데다가 착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네, 하얀 시트지에다 딱 놔줘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가루 설탕을 빼고 여기서 쉽게 하려면은 물을 부어주면 돼요.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설탕은 녹아서 더 이상 눈에 안 보여요. 투명해지는데 진드기만 남아요. 그러면 쉽게 보여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벌 내역봉 300마리. 내역봉 300마리를 외역봉 다 날려보내고 통에 넣습니다. 넣어서 가루 설탕 200g을 넣고 한 살살살살 돌려줘요. 뭐 한 2분 이렇게 2분 넘게 살살살살 돌려줘서 탁 놓고 한 3분 동안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벌 몸에서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하얀 시트지나 뭐 그릇에다가 다 뿌려 놓고 벌이랑 설탕을 조금 치운 다음에 거기에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진드기가 싹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했을 때 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도 물 붓고 있잖아요. 이런 하얀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설탕은 눈에 안 보이고 진드기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00마리 만약에 100마리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 30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예요. 100마리. 100마리를 넣고 했을 때 진드기가 3마리 나온다. 그러면 3%예요. 3%. 오케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 이상 나온다. 3마리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통이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방제를 빨리 해줘야 돼요. 만약에 100마리 넣어서 했을 때 100마리 넣어서 했을 때 진드기가 2마리 나왔다. 그러면은 통이 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를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 내가 방제를 잘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0마리를 넣었는데 진드기가 4마리 나왔다. 그러면은 방제가 좀 급한 상황이다. 방제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